이 사연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한 가족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것입니다. HK그룹 본사 건물 50층 회장실 앞 복도는 오늘따라 더욱 정적이 흘렀습니다.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유리창을 스치며 지나가는 소리만이 고요함을 깨뜨리고 있었죠. 오세령은 검은색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복도 끝에 서서 회장실 문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지훈 회장이라고 새겨진 금색 글씨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성철 전무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는 25년 동안 오세령을 모셔온 충직한 부하였고 누구보다도 그녀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오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걸음걸이는 여전히 당당했어요. 회장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취임식 준비가 한창인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100여 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들 강지훈이 단상에 서서 취임사를 낭독하고 있었어요. 48세의 지훈은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단정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지만 어머니 오세령만큼의 카리스마는 없어 보였습니다. 앞으로 HK그룹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회장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세령은 뒤편에 조용히 서서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30년 전 남편이 세운 이 회사를 남편 사후 혼자서 일궈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위기와 고난을 겪으며 매출 10조 원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것은 바로 자신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죠. 취임사가 끝나고 축하 인사가 이어지는 동안 오세령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며느리 차유경에게 향했습니다. 42세의 유경은 명품 드레스를 입고 화려한 액세서리로 치장한 채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승리감에 찬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경이 오세령에게 다가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존경이나 애정 같은 것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에 가까웠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오세령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를 지켜보면서 느낀 것들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내색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들의 중요한 날이니까 말입니다. 이제 진짜 저희가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겠어요. 어머님께서는 편히 쉬시면 되고요. 유경의 말에는 묘한 뉘앙스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는 자신들의 시대라는 선언처럼 들렸어요. 오세령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류아진 실장님은 오늘 참석 안 하셨나요? 민성철 전무가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류아진은 감사실장으로서 회사의 모든 업무를 꼼꼼히 체크하는 유능한 직원이었거든요. 아, 류 실장님은 급한 감사 업무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유경이 대답했지만 그 표정에는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오세령은 그 미묘한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오랜 경험으로 다져진 직감이 무언가 이상하다고 속삭였습니다. 취임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오세령은 창가로 다가가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았어요. 저 멀리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고 수많은 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서 남편과 함께 미래를 꿈꾸던 기억이 떠올랐죠. 어머니, 이제 집으로 가시죠. 지훈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언제부턴가 아들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그러자.
오세령이 가방을 들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뒤돌아본 광경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유경과 지훈이 나누는 눈빛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거든요.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오세령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의 오늘 행동들, 류아진 실장의 부재, 아들의 어색한 표정들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강남구 평창동에 위치한 오세령의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이 큰 집에서 그녀는 늘 고독감을 느꼈어요. 하지만 오늘은 그 고독감보다도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류아진 실장이었어요. 회장님, 급히 말씀드릴 일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 수 있을까요? 류아진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세령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이른 아침, 오세령은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새벽 햇살이 침실을 은은하게 밝히고 있었어요. 류아진 실장과의 약속 시간이 아직 2시간이나 남았지만 밤새 잠을 설쳤던 탓에 더 이상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줌마, 아침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일찍 나가야 해서요. 오세령이 20년 넘게 함께해온 가정부 박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지런했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서 오세령이 신뢰하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그러면 간단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어제부터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음식이 목으로 넘어갈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전 8시 오세령은 HK그룹 본사 근처에 있는 조용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류아진 실장이 제안한 장소였어요. 회사에서 만나기에는 너무 민감한 내용일 수도 있다는 그의 판단이었죠. 카페에 도착했을 때 류아진은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38세의 그는 평소에도 꼼꼼하고 신중한 성격이었지만 오늘은 유독 긴장해 보였어요. 두꺼운 서류 봉투를 앞에 놓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무슨 일이에요? 오세령이 자리에 앉으며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오랜 사업 경험으로 단련된 그녀는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회장님, 이 말씀을 드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만. 류아진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편하게 말해요. 무슨 일인지 대충 짐작은 하고 있으니까. 오세령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심으로는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류아진이 서류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장의 문서와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차유경 이사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 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200억 원 정도입니다. 아마 더 클 수도 있어요. 오세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억 원은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회사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M-아트라는 유령 회사를 만들어서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고 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게 조작했어요. 류아진이 관련 서류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계약서들과 가짜 사업자 등록증, 그리고 자금 이동 내역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류아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뭔데요? 윤재민이라는 남자와 불륜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류아진이 몇 장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유경과 낯선 남자의 모습, 그리고 둘이 친밀하게 대화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오세령은 사진들을 한 장씩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20년 동안 며느리로 함께 살아온 유경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사실은 어느 정도 예감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유경의 행동이 수상했었거든요. 지훈이는, 우리 아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오세령이 가장 두려워하던 질문을 입 밖에 냈습니다. 류아진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강지훈 회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오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난주 회계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회장님께 보고를 올렸는데 조사하지 말라고 지시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제 취임식 이후에 차유경 이사님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누시는 걸 목격한 직원도 있어요. 오세령은 머리가 어지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느리의 배신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왜 지훈이가? 아마도 회사 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차유경 이사님이 회장님께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주장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회사 경영권에 큰 타격이 올 수 있죠. 오세령은 이제야 전체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 자금을 빼돌리면서 동시에 이혼을 통해 지분까지 가져가려는 치밀한 계획 말입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세령이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충격적인 상황이었지만 수십 년간 기업을 운영해온 경험이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언제 도피할 계획인지 파악해야 해요. 제 추정으로는 곧 마지막 대규모 횡령을 감행할 것 같습니다. 류아진이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앞으로 이 일은 우리끼리만 진행해요. 민성철 전무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오세령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다시 힘이 실려 있었어요. 카페를 나서면서 오세령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이 마치 자신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투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이 회사를 세울 때의 각오, 수많은 위기를 헤쳐나가며 느꼈던 그 강인함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물러설 곳도 물러설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틀 뒤 류아진 실장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오세령은 서재에서 옛 앨범을 정리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지훈이가 어렸을 때의 모습들을 보며 옛 추억에 잠겨있던 참이었습니다. 회장님, 중대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을까요? 류아진의 목소리에는 급박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만날까요? 회장님 댁 근처 도서관에서 만나시죠. 30분 후에요. 1시간 뒤 평창동 도서관 열람실에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났습니다. 류아진은 노트북을 펴놓고 화면을 오세령에게 보여주었어요. 윤재민의 신상을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35세, 과거에 사기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에는 윤재민의 사진과 함께 상세한 신상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잘생긴 외모였지만 그의 범죄 기록을 보니 전형적인 지능형 사기꾼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남자가 차유경 이사님에게 접근한 것이 2년 전입니다.
처음에는 우연한 만남으로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획된 접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윤재민이 차유경 이사님을 만나기 전에 HK그룹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조사했다는 흔적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류아진이 잠시 말을 멈추고 오세령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말해봐요. 강지훈 회장님이 이들의 관계를 알고도 묵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류아진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통화 기록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지난달부터 강지훈 회장님과 윤재민 사이에 수차례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는 셋이 함께 만났어요. 셋이 함께? 오세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아내의 불륜 상대와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네, 강남구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약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녹음된 대화 내용을 일부 확보했어요. 류아진이 이어폰을 내밀었습니다. 오세령은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귀에 꽂았어요. 지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의심하기 시작하신 것 같아. 류 실장이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어. 그 다음은 유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 이미 200억은 빼돌렸는데. 마지막으로 300억만 더 빼내고 바로 출국해. 어머니가 뭘 알아내기 전에. 요양원 얘기는 어떻게 됐어? 그것도 진행하고 있어. 어머니가 치매에 기미가 있다는 의사소견서는 이미 준비했어. 오세령은 이어폰을 빼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사실, 그것도 치매라는 거짓 진단을 통해서 말입니다. 더 있어요? 오세령이 간신히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네, 하지만 류아진이 망설였습니다. 모든 걸 들어야 해요. 끝까지. 윤재민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요양원에 보내고 나면 회사 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야?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후견인이 되죠. 그러면 어머니 명의의 지분도 제가 관리하게 되고요. 완벽하네. 그럼 이제 정말로 우리가 이 회사의 주인이 되는 거야. 유경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오세령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어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오세령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어요. 30년 동안 피와 땀으로 일궈온 회사를 사랑하는 아들이 이런 식으로 빼앗으려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변한 게. 오세령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시절 착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를 위로해주던 그 따뜻한 아이는 어디로 간 걸까요? 회장님, 이제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건지 아니면. 류아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제 슬픔보다는 결연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실장님, 민성철 전무님과 배영환 소장님을 불러주세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변호사도 한 분 섭외하고요. 혹시 반격을 준비하시는 건가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지켜온 건 저예요. 그 누구도 설령 그가 제 아들일지라도 이 회사를 함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오세령이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75세의 노인이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는 젊은 시절 HK그룹을 일궈나가던 강인한 여성 기업인의 모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강지훈 회장님은 회장님의 친아들인데요. 류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이라고 해서 잘못을 묵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가족 문제가 아닙니다.
수천 명의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가 걸린 문제예요. 오세령은 도서관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두웠던 하늘에 한 줄기 햇빛이 구름 사이로 비치고 있었어요. 마치 희망의 신호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하지만 오세령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오세령은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당신이 남겨준 이 회사를 절대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3일 후 저녁 오세령은 평창동 자택의 서재에서 민성철 전무, 배영환 소장, 그리고 류아진 실장과 비밀 회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정부 박순자는 일찍 퇴근시킨 상태였어요. 절대 다른 사람의 귀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배 소장님, 임시 주주총회 소집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오세령이 배영환 법무소장에게 물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배영환은 HK그룹의 법무 업무를 20년 이상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회장님께서 대주주이시니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최소 10일의 사전 공고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다음 주 금요일로 잡아봐요. 이유는 경영진 교체한 상정으로 하고요. 민성철 전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강지훈 회장님을 상대로 이런 조치를 취하실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친아들인데. 성철아, 나도 괴로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감정에만 휘둘릴 수는 없어. 오세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도 함께 담겨 있었어요. 류 실장님, 그들의 마지막 횡령 계획은 언제쯤 실행될 것 같아요? 제 추정으로는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 같습니다. 어제 차유경 이사님이 해외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요. 류아진이 자료를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그들이 마지막 횡령을 실행하도록 유도해 봅시다. 결정적인 현행범으로 잡는 거예요. 오세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떻게요? 제가 갑자기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에 입원할 거예요. 그럼 그들은 제가 무력해졌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큰 거래를 감행할 겁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을까요? 배영환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입원하는 동안 류 실장님이 모든 증거를 더 완벽하게 수집해 주세요. 통화 녹음은 물론이고 자금 이동 내역, 해외 계좌 정보까지 모든 것을요. 알겠습니다. 류아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오세령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훈이의 배신이 담긴 녹취록. 그건 공개하지 않을 겁니다. 세 사람이 모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 증거야말로 가장 결정적인 건데요. 민성철이 반문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배신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공개하는 건 그건 제가 감당할 수 없어요. 차유경과 윤재민만으로도 충분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거예요. 오세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무리 배신을 당했어도 아들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는 없었던 거죠. 그 순간 오세령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내일 시간 있으시면 집에 놀러 가려고요. 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다정했습니다. 하지만 오세령은 이제 그 목소리 뒤에 숨겨진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 언제든 와라. 네, 그럼 내일 저녁에 유경이랑 같이 가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오세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저녁에 오겠다고 하는군요. 아마 제가 요양원에 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할 모양이에요.
그럼 연기를 하셔야겠네요. 류하진이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연기해 왔는데 하루 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오세령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지훈과 유경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오세령은 평소와 다름없이 그들을 맞았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유경이 인사를 했지만 그 인사에는 여전히 진심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 수고했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지훈이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건강이 어떠세요? 가끔 깜빡깜빡 하신다고 하시던데. 나이가 드니까 그런 게 있지. 뭐 특별한 건 없어. 오세령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정밀 검진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좋은 병원들이 많잖아요. 유경이 거들었습니다. 특히 VIP 병동이 잘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혹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시더라도 편하게 지내실 수 있게 말이에요. 오세령은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뻔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들어주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회사 일은 이제 저희가 다 처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께서는 건강만 챙기시면 되어요. 지훈의 말에서 본심이 드러났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 알겠다. 오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오세령은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20년 전 지훈이 결혼할 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류하진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내일 오전 차유경이 큰 거래를 실행할 예정입니다. 준비 완료. 오세령은 문자를 지우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며 그녀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제 물러날 곳은 없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HK그룹 본사는 평소보다 더욱 분주했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간 후 회사 내부는 술렁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경영진 교체안이라는 안건 때문에 모든 임직원들이 긴장하고 있었어요. 오세령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입지 않았던 정장을 꺼내어 다시 입어보니 예전만큼 잘 맞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위험 있어 보였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남편이 선물해준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늦게 들어올 것 같아요. 박순자에게 말하면서 오세령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오늘 공개할 모든 증거 자료들이 들어 있었어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무슨 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고요. 순자는 아직 정확한 상황은 모르고 있었지만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HK그룹 본사 20층 대회의실에는 오전 10시부터 주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은 소액 주주들이었지만 몇몇 기관 투자자들도 참석했어요. 총 10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이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지훈과 유경은 아침 일찍부터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유경은 계속해서 시계를 확인하며 안절부절하고 있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오실까요? 유경이 지훈에게 속삭였습니다. 어제까지도 몸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아마 안 오실 수도 있어. 지훈도 확신하지 못하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안건을 처리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아. 그들은 오세령이 오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틀 전부터 계속 몸이 아프다고 했었고
어제도 병원에 가겠다고 했었거든요. 오전 10시가 되자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이 의장석에 앉아서 개회를 선언했어요. 그럼 HK그룹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안건은 경영진 교체안에 대한 승인건입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오세령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의 오세령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검은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를 한 모습은 마치 20년 전 HK그룹을 이끌던 여성 CEO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날카로운 눈빛에서 강한 카리스마가 느껴졌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지훈과 유경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어머니? 지훈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세령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뒤를 따라 민성철 전무와 류아진 실장, 그리고 배영환 소장이 함께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들 뒤에는 검찰청 수사관들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잠깐, 이게 무슨... 유경이 일어서려 했지만 오세령의 차가운 시선에 다시 앉고 말았어요. 오세령은 의장석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켰어요. 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 HK그룹 창립자이자 대주주인 오세령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75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였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우리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사건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세령이 류아진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류아진이 스크린을 켜자 각종 서류와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차유경 이사와 그의 공범 윤재민이 우리 회사 자금을 대규모로 횡령해 왔습니다. 총 규모는 500억 원에 달합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해외 도피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를 치매 환자로 위조 진단하여 요양원에 보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어요. 스크린에는 M-아트 유령회사 서류, 해외 계좌 개설 증명서, 그리고 윤재민과 유경의 불륜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거예요. 유경이 벌떡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조작이라고요? 오세령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요? 스크린에 어젯밤 유경이 마지막 횡령을 실행하는 CCTV 화면이 나타났어요. 은행에서 거액을 인출하는 모습과 윤재민에게 돈가방을 전달하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재민 씨도 이미 체포되었어요.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붙잡혔죠. 유경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다리가 풀려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자, 그럼 이제 검찰청에서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사관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중 한 명이 체포영장을 꺼냈어요. 차유경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요. 이건 함정이었어요. 유경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갑이 그녀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지우는 그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 저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오세령은 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이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경영진 교체안에 대해 투표해 주세요. 투표는 압도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였어요. 유경이 끌려나가면서 지훈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공범이잖아.
나만 이렇게 될 순 없어. 하지만 오세령은 지훈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아들을 지켜준 것이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오세령과 지훈만 남았습니다. 오세령은 여전히 아들을 바라보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이제 그만해요, 지훈아. 오세령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후로 당신은 HK그룹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알아서 앞길을 정하세요. 그 말을 남기고 오세령은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지훈은 혼자 남겨져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주주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 후 HK그룹은 최대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차유경과 윤재민의 횡령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회사의 신용도가 급격히 떨어졌거든요. 협력업체들은 계약을 중단하겠다고 나섰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민성철 전무가 오세령의 회장실로 급히 들어와서 보고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심각한데요? 오세령이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녀는 거의 회사에서 살다시피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제1은행에서 300억 원을 즉시 상환하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성건설에서도 계약 해지 통보를 보내왔어요. 300억. 지금 당장 현금으로 준비할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되죠? 최대한 끌어모아도 100억 원 정도입니다. 오세령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0억 원이 부족했어요. 회사 매출이 연간 10조 원에 달하지만 당장 현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다른 은행에서 대출은 어려울까요?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신용등급이 급락해서 어느 은행도 대출을 해주려 하지 않아요. 류하진 실장이 추가로 보고했습니다. 그럼 자산 매각을 생각해 봐야겠네요. 오세령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떤 자산을 매각하시겠습니까? 제 개인 소유 부동산부터 시작해 봅시다. 평창동 본가와 제주도 별장. 그래도 부족할 텐데요. 그럼 오세령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민성철과 류하진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그러시면 경영권을 잃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경영권보다 회사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해요. 바로 그때 오세령의 가슴에 갑작스러운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숨이 가빠지면서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회장님, 민성철이 급히 달려왔지만 오세령은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구급차 불러요. 빨리. 류하진이 소리치며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0분 후 오세령은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의사의 진단 결과는 급성 심근경색이었어요. 과도한 스트레스와 피로가 원인이었습니다. 환자분이 75세 고령인데다가 심근경색이 꽤 심각합니다.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담당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겠죠? 민성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몇 주간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오세령이 입원했다는 소식은 곧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은 지훈에게도 전해졌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지훈은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것도 충격이었지만 유경이 체포된 상황에서 혼자 남겨진 현실이 더욱 힘들었거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 민성철로부터 전화를 받은 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지우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민성철과 류아진을 만났어요. 어떤 상태세요? 의식은 있으시지만 아직 면회는 어려워요. 의사가 내일 아침부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지우는 병원 복도의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진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자신과 유경 때문에 받은 충격과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드디어 면회가 허용되었습니다. 지훈이 중환자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침대에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어요. 산소 마스크를 끼고 각종 의료기기에 연결된 모습이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지훈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오세령이 천천히 눈을 뜨고 아들을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왜 왔어요? 오세령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지훈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후회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을 차리겠어요. 지훈아, 이제 그만해요. 당신은 이미 선택했잖아요. 오세령이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류아진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회사 부도설이 퍼지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있어요. 얼마나? 50%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동요가 심해지고 있어요. 오세령은 눈을 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궈온 회사가 무너져가고 있었어요. 회장님,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지분 매각을 통해서라도 자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알겠어요. 제 지분을 모두 매각하세요. 회장님, 민성철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회사를 살리려면 그래야 해요.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에 걸쳐 모은 재산을 모두 포기하려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어머니, 안 돼요. 그러시면 어머니께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물려받을 사람도 없으니까. 오세령의 말에 지훈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깨달았어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말이에요. 지훈은 병원 복도를 서성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포기하겠다고 하신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자신 때문에 평생 노력해온 것을 모두 잃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류 실장님, 지훈이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류아진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류아진은 여전히 지훈을 회장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호칭이 이제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부채가 정확히 얼마나 되죠? 긴급히 상환해야 할 금액이 300억 원이고 추가로 필요한 운영자금까지 합치면 500억 원 정도입니다. 제 개인 재산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까요? 류아진이 잠시 계산해 보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와 주식, 그리고 예금까지 합치면 대략 200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부족하네요. 지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요? 협력업체들과 은행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거예요. 시간을 좀 더 달라고, 그리고 회사 재건 계획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해봐야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훈은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제1은행 본점을 찾아갔어요. 은행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쉽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면담이 어렵습니다.
직원이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지우는 은행 로비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5시간이 지나서야 은행장이 나타났습니다. 강지훈 씨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은행장님, 잠깐만 시간을 내주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은행장은 마지못해 사무실로 지훈을 안내했어요. HK그룹의 재건 계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훈이 정성껏 준비한 자료를 내밀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재건이 가능할까요? 신용도도 바닥이고 경영진도 교체된 상황인데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개인 재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하고 향후 10년간 무보수로 일하겠습니다. 은행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개인 재산을 모두 담보로? 네, 그리고 회사가 정상화되면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슷한 일이 대성건설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지우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어요. 사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HK그룹과 20년 동안 함께 해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만약 계약 이행에 문제가 생기면 제 모든 재산으로 배상하겠습니다. 대성건설 사장은 지훈의 진심에 마음이 움직였어요. 정말 각오가 되어 있는 거죠? 네, 목숨을 걸고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훈은 일주일 동안 수십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빌었어요. 평소에 거만했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협력업체 중 일부는 지훈의 진심을 알아주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HK그룹과 거래해온 회사들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강 회장님이 정말 달라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식으로 머리 숙이고 부탁하시는 분이 아니었는데 한 협력업체 대표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훈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일주일의 노력 끝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1은행에서 대출 만기를 6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고 주요 협력업체들도 계약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어요. 단 지훈의 개인 재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지훈은 망설이지 않고 서명했어요. 강남의 아파트, 주식, 예금, 심지어 어머니가 사준 고급 시계까지 모든 것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 푼도 남지 않네요. 류아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상관없어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어머니의 평생 노력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온 지훈은 어머니께 결과를 보고했어요. 어머니, 회사 위기를 일단 넘겼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오세령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개인 재산을 모두 담보로 제공해서 대출 만기를 연장받았고 협력업체들도 설득했어요. 당신이 혼자서? 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 제가 책임져야죠. 오세령은 아들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서 예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어요. 진정한 책임감과 회개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지훈아, 어머니, 저는 정말 바보였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지훈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에요. 오세령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겠어요. 진짜 실력으로, 진짜 노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라. 오세령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 달 뒤 오세령은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면서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가을 공기가 유난히 맑고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이제 회사로 가시죠. 민성철 전무가 말했지만 오세령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먼저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날 오후 HK그룹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세령이 직접 소집한 회의였어요. 주요 임원들과 이사진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중요한 발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세령이 단상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 달 전보다 훨씬 안정되어 있었어요. 류아진 실장을 HK그룹의 신임 최고 경영자로 임명합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류아진은 깜짝 놀라며 일어섰어요. 회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실장님이 가장 적임자예요. 이번 사건을 통해 실장님의 능력과 인품을 충분히 확인했거든요. 오세령이 류아진에게 임명장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강지훈 전 회장은 사회공헌팀 팀장으로 임명합니다. 이번에는 더 큰 술렁임이 일었어요. 회장에서 팀장으로의 강등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사회공헌팀에서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배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을 익히길 바랍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령이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HK그룹에서 완전히 은퇴합니다. 이번에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오세령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왜 그런 결정을? 민성철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회사와 함께했어요.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맡기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세령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혹시 어디로 가실 계획이세요? 류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려고 해요. 조용한 곳에서 소박하게 살아보려고 합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오세령은 개인 짐들을 정리했어요. 30년 동안 사용했던 회장실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지훈이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제 내 역할은 끝났어. 저와 함께 있으시면 안 되나요? 지훈아, 너는 이제 혼자 서야 해. 그래야 진짜 성장할 수 있어. 오세령이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가끔은 연락하시죠? 물론이지. 하지만 자주는 안 돼. 너무 의존하면 안 되거든. 3일 후 오세령은 강원도 평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 작은 상가 건물을 임대해서 반찬 가게를 열 계획이었어요. 박수라는 이름의 반찬 가게였습니다. 박수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평생 남들의 박수를 받으며 살았지만 이제는 진심 어린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가게를 준비하는 동안 오세령은 정말 오랜만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반찬을 만들고 손님들과 정겨운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오세령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예전 회장실에서 짓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심이 담긴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지우는 사회공헌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봉사의 참된 의미를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고아원 방문 준비 완료했습니다. 팀원이 보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선물도 준비했죠? 네,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지우는 이제 진정으로 남을 도와주는 일에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돈이나 권력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얻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어느 주말 저녁 지우는 평창으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박수 반찬 가게는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 지훈아, 언제 왔어? 오세령이 반가워하며 아들을 맞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너무 밝아 보이세요. 그래, 여기서 살면서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 저도 요즘 많이 배우고 있어요. 봉사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다행이네. 그래, 이제야 내 아들 같다. 어머니와 아들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추억이 되었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류아진 사장님이 안부 인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회사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해요. 그렇구나. 실장님이 잘하고 있나 보네. 네, 그리고 제가 맡은 사회 공헌 사업도 성과가 좋아요. 어머니 덕분에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해가 지면서 평창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은 가게 앞에 앉아서 그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지훈아, 이제 정말 행복하다. 저도 어머니.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이 정말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오세령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이제야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 박수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평창의 저녁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권력도 돈도 아닌 진짜 행복의 소리였어요. 나이가 든다고 해서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당하고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목소리가 있고 권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일이에요. 돈과 권력은 순간일 수 있지만 가족의 사랑과 진정한 행복은 영원합니다. 오세령처럼 때로는 용기 있는 결단이 필요하고 지훈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 시작하는 용기도 필요해요. 여러분도 혹시 힘든 일을 겪고 계신다면 꼭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은 남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떳떳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